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4월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가격이 2억 3천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한 마이크 노보그라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주제는 이런 언론의 보도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10만 달러가 있다면 당장 여기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의 주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알리바바,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보수적이다 싶으면 이들의 비중을 30%로 좀 줄이고 나머지 70%는 미국의 채권 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알리바바를 왜 이렇게 지목을 했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도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주로 알리바바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실제 한 달 사이에 약 19%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블랙락 얘기를 합니다. 블랙락이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이 크립토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 블랙락 CEO 지지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미국의 투자회사 펀드 스트랩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ETF가 출시가 되면 일일 수요가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고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4월까지 18만 달러, 우리 돈 2억 3천만 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 역시도 내년 4월까지 2억 3천만 원 돌파할 것, 연말 가면서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연일 긍정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죠.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죠. 블랙락의 Let It Think, 비트코인 이제 지지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계속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기존의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크립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성을 더 크게 열어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 회사죠. 갤럭시 디지털은 미국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식 IPO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갤럭시 디지털에서는요, 여러 가지 코인에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당연히 투자를 제일 많이 했고요. 22년 말 기준 8,1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컨설팅 회사 펀드 스트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의 대표가 톰 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잘 알려진 비트코인 황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이 50만 달러, 우리 돈 6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친구죠. 2018년 사실 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하면서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대표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가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비트코인이 21년 말까지 1억 5천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톰리의 대표는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가격 상승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갤럭시 디지털, 펀드 스트랩 모두 크립토에 투자하는 기관이고요. 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투자 전반적인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격이 올라야 거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코인 가격이 올라야 기업의 주식도 상장을 시키고요. 또 이제 기업의 수익도 올라가고 신규 고객들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코인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이제 즐겨보는 유튜브 부동산 채널 중에 이제 한문도 교수님이 자주 나오시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진짜 위기, 언론을 믿지 마라. 우리의 공포는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다소 선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서울이나 경기, 부동산 가격이 연초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은 뭐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언론에서 월간, 분기 뭐 이런 어떤 가격 통계도 아니고요. 주간 가격이 상승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이다. 강남 불패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잊을만 하면 계속 이제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죠. 자, 이 이유가 뭐가 되냐면요. 건설사라고 하는 곳이 언론사들의 대주주 혹은 광고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그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를 이제 보통 신문 어떤 전면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건설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쩐주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상승 보도, 포머를 조장하는 뉴스를 자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문도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부 언론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영끌 2차전이 시작됐다. 앞으로 지금 이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빚으로 매수를 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죽을 고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나라나 뭐 해외 주요 언론들이 있죠. 자, 이 언론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내용,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한 진실과 팩트를 기반으로 전달하는 가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광고주, 대주주들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할 때 가격이 막 오른다라고 조장을 할 때는 그 이유,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상승장에 가격이 오른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하락장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공포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정한 팩트 체크,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소신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휘둘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피리 부는 사나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 앞에 나서서 피리를 부니까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이 친구를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사람, 이유 없이 그냥 앞사람이 뛰어가기 때문에 나도 그냥 막 맹목적으로 달렸던 거죠. 결과는 비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코인 투자는요, 세상 순진하면 바로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 보도를 자기나만의 방식으로 확고한 어떤 소신과 철학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